식당 별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상견례를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한정식 상차림 앞에서 30살 한별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박금자는 처음부터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댁은 어디서 뭘 하시는 분이에요? 금자의 날카로운 시선이 한별을 훑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금자는 값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 품격보다는 위압감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별의 차분한 대답에 금자의 눈썹이 치켜올랐습니다. 사회복지관이라. 그럼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요? 어머니. 옆에 앉은 민수가 당황하며 어머니를 만류했지만 금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어머니야?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그리고 부모님은 뭘 하시고? 한별은 잠시 숨을 고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저를 낳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은 양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양어머니? 금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그럼 고아란 말이에요? 집은 어디 있고? 반지하 원룸에서 양어머니와 함께. 뭐라고요? 금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반지하에서 산다고요? 민수야, 이게 뭐야? 내가 나한테 소개해준다던 며느리감이 이 모양이야?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한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고개를 숙이며 참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민수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금자는 더욱 거세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난한 집딸을 데려와서 우리 집안에 누를 끼치려고 해? 체면이 서겠어?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금자의 거친 말들이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수군대며 쳐다보기 시작했고 한별은 몸이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뜨겠습니다. 한별이 일어서려 하자 금자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앉아. 아직 할 말이 남았어. 금자는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더니 한별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파혼 각서야. 우리 민수와 헤어진다는 각서를 쓰라고. 어머니. 민수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이들에게 집중되었고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언제 파혼 각서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당연히 준비해야지. 이런 집안과 혼인할 순 없다고. 금자는 서류를 한별에게 떠밀며 펜까지 내밀었습니다. 어서 써. 우리 집안의 가난뱅이를 며느리로 들릴 순 없어. 한별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한별은 고개를 들어 금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각서를 쓸 수 없습니다. 뭐라고?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매기신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별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금자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가난 주제에 말대꾸를 해? 금자가 파혼 각서를 집어들더니 한별의 눈앞에서 찍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내가 안 쓴다면 내가 직접 찢어버리겠어. 이제 우리 민수와는 끝이야.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한별은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어머니를 제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더욱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금자는 계산을 하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사람들 받지 마세요. 우리 같은 손님들이 불편하다고요. 주변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한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 씨. 한별이 민수를 불렀지만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한별은 마지막으로 민수를 바라본 후 고개를 들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금자의 거친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한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 밖 차가운 바람이 한별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별은 울음을 삼키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양어머니, 저예요. 네, 일찍 끝났어요. 곧 집에 갈게요. 한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양어머니 정분자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나온 민수가 한별을 따라왔지만 멀찍이 서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한별은 민수를 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인 후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한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끄러움은 가난이 아니라 사람을 깎아내리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의 모욕이 아팠지만 한별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에 작은 위안을 찾았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 한별은 반지하 집 앞에 서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을 짓눌렀던 무게가 어깨를 더욱 구부러뜨렸습니다. 상견례에서 벌어진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금자의 날카로운 말들, 찢어진 파혼 각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민수의 모습까지. 문을 열자마자 양어머니 정분자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별아, 왔구나. 어떻게 됐어? 70대의 분자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늘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언제나 자애로운 미소가 가득했고 한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분자의 예리한 눈은 한별의 상한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남의 자식을 키우며 터득한 모성 본능이 한별의 작은 변화도 감지해냈습니다. 얘야, 어머니가 몇 년을 너를 키웠는데 모르겠니? 무슨 일 있었지? 한별은 분자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고생하며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별이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현관 밖에서 급하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한별 씨, 정분자 씨, 계시죠? 문 밖의 거친 목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굳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찾아오는 방문객이라니 좋은 일일 리가 없었습니다. 한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건물주 박 사장이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아, 한별 씨.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보증금 말이에요. 박 사장의 말에 분자가 한별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박 사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보증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이 완전히 잘못돼서 보증금을 당장 돌려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아니, 그것보다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압류라고요? 한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사장은 비에 젖은 서류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통보서예요.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어요. 한 달 안에 나가셔야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분자가 휘청거렸고 한별이 재빨리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분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분자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평생 청소와 식당 일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낸 보증금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입니다. 그 돈은 분자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보증금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빚에 치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박 사장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빗소리가 더욱 세차게 들렸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현실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한별아. 분자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한별이 분자를 붙잡았지만 분자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앓아온 심장병이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구급차, 구급차를 불러야 해. 한별은 떨리는 손으로 119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응답을 기다리는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응급실까지 가는 길은 아득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분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한별은 분자의 차가운 손을 꼭 잡으며 기도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별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수술비와 입원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얼마나 필요한가요? 한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당장 필요한 금액이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입원하시면 하루에 10만 원씩 추가로. 한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평소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간호사는 동정어린 눈으로 한별을 바라봤습니다. 최대한 기다려 드릴게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한별은 병원 로비로 내려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통화 끝에 한별은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다고요. 보험금만 타면 우리 가족 모두 잘 살 수 있어요. 중년 남성이 휠체어에 앉은 노인을 간절한 표정으로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그런 거짓말은 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나쁜 일은 못해. 아버지, 요즘 세상에 그런 걸로 뭘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일이라고요. 한별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보험 사기를 저지르려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간절한 표정과 중년 남성의 강압적인 태도가 대조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한별이 다가가자 중년 남성이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가족 일에 왜 끼어들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힘들어 보이셔서. 노인이 한별을 올려다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에는 구원을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씨, 제발 도와주세요. 내 아들이 나를 이용해서 나쁜 일을 하려고 해요. 아버지, 조용히 하세요. 중년 남성이 화를 내며 휠체어를 밀려고 하는 순간 한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가 하기 싫다고 하시는데 왜 억지로 하려고 하세요? 당신이 뭔데 우리 일에 간섭해요? 비켜요. 그때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중후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7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병원에 온 이유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윤태산이었습니다. 윤태산은 한별이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낯선 노인을 도우려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선한 눈빛에서 오래전 기억 속 그 사람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직원에게 신고하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한별의 단호한 말에 중년 남성이 당황했습니다. 뭘 신고해요? 우리는 그냥 가족끼리 얘기하던 거예요. 보험 사기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시는데 강요하시면 안 돼요. 한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옳지 않은 일을 보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중년 남성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노인은 한별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내가 뭘로 이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괜찮으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별이 노인을 병원 직원에게 안전하게 인계한 후 다시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윤태사는 그 모든 과정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윤태사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하나를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날의 연인과 갓난아기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아기는 작은 별 모양 펜던트를 목에 걸고 있었고 그 미소는 방금 본 한별의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도훈, 윤태산이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신지요? 병원에 와 있는데 한 사람을 좀 지켜봐 줄 사람이 필요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한별이라는 여성이야. 자세한 건 내일 직접 만나서 얘기하지. 전화를 끄는 윤태사는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별의 모습에서 느낀 낯익은 느낌, 그리고 그녀의 선한 마음이 단순한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별은 여전히 병원비 마련에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남을 도운 오늘의 경험이 그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이 언젠가는 보답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운 한별은 아침 햇살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분자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별은 중환자실 앞 딱딱한 의자에서 잠이 든 채로 목을 비틀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지만 분자가 무사하다는 안도감이 모든 피로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서한별 씨 맞으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에 한별이 돌아봤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깔끔한 외모와 품격 있는 말투에서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강도훈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한별은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신을 찾아온 낯선 남성이 누구인지,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강도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요. 강도훈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별은 조심스럽게 강도훈을 바라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신을 찾아온 낯선 남성에게서 묘한 신뢰감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고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죠. 병원 로비 카페가 어떨까요?
한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강도은의 진중한 표정과 정중한 말투에서 악의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도움이든 필요했습니다. 병원비 걱정에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 로비 카페는 아침 일찍이라 한산했습니다. 간간히 의료진들이 커피를 사러 오는 정도였습니다. 강도은은 한별에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건네며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TNS그룹 비서실장 강도은입니다. 한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TNS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건설, 유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대기업 비서실장님이 저를 왜 찾아오셨나요? 한별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대기업 임원이 찾아올 이유가 무엇인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보험 사기를 막아주신 일을 들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그 모습을 직접 보시고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한별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한 작은 선행이 대기업 회장의 눈에 띄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냥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가짐이 더욱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강도은이 한별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안이요? 단기 아르바이트 제안입니다. 지역상생 바자회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총괄 보조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일주일 정도 일하시면 되고 급여는 하루에 15만 원입니다. 한별의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면 100만 원 정도의 수입, 분자의 병원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그런 큰 행사 경험이 전혀 없는데요. 사회복지관에서 작은 프로그램 정도만 해봤습니다. 어제 보신 할아버지 일로 판단 건데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과 상황 판단력이 뛰어나시더군요.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강도은의 진심 어린 격려에 한별은 용기를 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기회든 잡아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자료를 보시고 준비해 주세요. 강도은이 두꺼운 폴더를 건네주는 순간 한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수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받겠습니다. 한별이 전화를 받자 민수의 다급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별아, 어머니 어떻게 되셨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들었는데 수술은 잘 되셨어?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미안해. 어제 일 때문에 너무 충격받으셨나 봐. 한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지만 어제 상견례에서 벌어진 일들이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수가 어머니를 말리지 못했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수술은 잘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비는 괜찮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 말해. 정말로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한별이 차갑게 대답하자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별아,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나도 너무 당황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어요. 민수 씨도 결국 어머니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 한별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도우는 조용히 기다리며 한별의 표정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적인 전화였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도은의 배려 깊은 말에 한별은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이틀 후 바자회 준비 현장은 그야말로 분주했습니다. 여러 지역 상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저기 구석진 자리에 가야 해요? 우리가 이 동네에서 더 오래 장사한 상인이라고요. 그건 공정한 추첨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규칙을 지켜야죠. 규칙이 뭐가 중요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한별은 상인들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며 차분히 상황을 파악한 후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자회 보조 담당 서한별입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군요. 이 상황 좀 봐요. 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리를 바꿔달라고 난리예요. 한별은 차분히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자리 배치만이 아니라 상인들 간의 오래된 감정적 갈등이 숨어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배치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별이 배치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구석자리 대신 입구 쪽 안내 부스를 맡아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바자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는 자리거든요. 입구 안내 부스요? 네, 바자회 전체를 안내하고 첫인상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에요. 사실 이런 중요한 역할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해주셔야 하는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인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안내는 제일 잘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별은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단순히 규칙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습니다. 한별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몇 시간 만에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시다니. 동네 이장님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모두들이 협조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냥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한별의 겸손한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별은 어르신들이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느라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참 착하네. 한별은 자연스럽게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짐을 나르는 일부터 청소, 정리정돈까지 솔선수범해서 도왔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과 성실한 태도에 사람들은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별이 너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한 할머니가 한별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동네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응, 그런데 왜 이렇게 낯이 익지? 특히 그 눈이 어디서 본 눈 같아. 할머니의 말에 주변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눈매가 특별해. 한별은 어르신들의 말을 듣고 조금 당황했지만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도우는 멀리서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며 윤태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서한별 씨 상황 보고드립니다. 어떤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이 탁월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네요.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 그런데 다른 특별한 점은 없나? 혹시 윤태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도훈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낯이 익다고 하시네요. 특히 눈이. 전화 너머로 윤태산의 숨소리가 깊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침묵 후 윤태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 지켜봐주게. 그리고 혹시 모르니 신변 보호도 은밀히 해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편 바자회 준비는 한별의 뛰어난 조율 능력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상인들 간의 갈등도 원만히 해결됐고 어르신 봉사자들과의 연결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한별은 각 팀의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음료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예상 인원보다 20%더 준비했습니다. 좋네요. 혹시 날씨가 더워지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여분도 확보해 두세요. 한별의 세심한 배려에 담당자들은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꼼꼼하시네요. 이런 세세한 것까지 생각하다니. 경험이 별로 없어서 더 신경 쓰게 되네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바자회 준비의 마지막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내일이 드디어 바자회 당일이네요.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한별이 마무리 인사를 하는데 강도훈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한별 씨, 내일 중요한 손님들이 오실 예정입니다. 후원사 대표들이시니까 더욱 신경 써서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이신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내일 오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별은 그 중요한 손님이 누구인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민순의 가족이 후원사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금자는 이번 바자회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밤 한별은 분자가 입원한 병실을 찾았습니다. 분자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응, 우리 한별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지내니? 요즘 바쁘다고 하던데. 한별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보람 있는 하루였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서로 도우니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우리 한별이가 원래 그런 아이였지. 어릴 때부터 남을 도우는 걸 좋아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고. 분자가 한별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나으시고 함께 집에 가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병원비 걱정 안 하게 할게요. 얘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사람들을 도우고 함께 어울리는 일. 그게 진짜 값진 거야. 돈은 벌면 되지만 좋은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 분자의 지혜로운 말에 한별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있을 바자회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별아, 혹시 내 친부모님에 대해서 궁금한 적 없니? 갑작스러운 분자의 질문에 한별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아니야, 그냥. 요즘 내가 일하는 걸 보니까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지 신기해서. 어머니가 잘 키워주셨으니까요. 저에게는 어머니가 전부예요. 한별의 진심 어린 말에 분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한별아. 어머니도 너 때문에 살았다. 병실을 나서며
한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바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강도훈이 말한 중요한 손님들이 누구일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한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바자회에서 벌어질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숨겨진 진실의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자회 당일 아침, 한별은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 6시였지만 이미 몇몇 상인들이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별은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챙겨나갔습니다. 음향시설은 정상 작동하나요? 네, 어제 점검했는데 문제 없습니다. 화장실 안내판도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됐고요. 좋습니다. 한별의 꼼꼼한 점검에 스태프들은 감탄했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다고 했는데 놓치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바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한별은 바쁘게 현장을 뛰어다니며 각종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저기 음료 부스에서 컵이 떨어져 간다는데요. 예비로 준비해둔 것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포화 상태래요. 근처 학교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했으니 안내해 드리세요. 한별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강도훈은 감탄하며 지켜봤습니다. 이런 능력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경 강도훈이 한별에게 다가왔습니다. 한별 씨, 후원사 대표님들이 도착하셨습니다. 잠깐 인사드리러 가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별은 손에 묻은 먼지를 털고 강도훈을 따라갔습니다. 바자회 중앙에 마련된 VIP 텐트로 향하는 길에서 한별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좀 보세요. 이 동네 사람들 수준이 이 정도예요. 익숙한 목소리에 한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박금자였습니다. 금자는 고급 한복을 차려입고 민수 그리고 민수의 아버지와 함께 바자회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걸로 돈 벌어보겠다고 나온 거죠. 참 딱해요. 금자의 말에 한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준비한 상인들과 봉사자들을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자기야,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다 들어. 민수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지만 금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들려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데 와서 후원해 주는 것도 고마워해야죠. 그때 강도훈이 한별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한별 씨,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도훈은 한별의 시선을 따라 금자 일행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인가요? 한별이 대답하기도 전에 금자가 이쪽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 왜 여기 있어? 금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수와 민수 아버지가 돌아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별이, 민수가 한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금자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서한별,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쫓아온다니요. 저는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요. 한별이 차분히 대답했지만 금자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일한다고? 민수랑 헤어지고 나서 이런 데까지 와서 일거리 찾는 거야? 정말 끈질기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강도훈이 상황을 파악하고 개입하려 했지만 금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야? 체면도 없어?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수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금자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뭘 그만해? 이 여자가 우리를 얼마나 귀찮게 했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단순히 여기서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를 쫓아온 것도 아니고 누구를 괴롭히려는 것도 아닙니다. 한별의 침착한 대응에 금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말대꾸까지 하네. 가난한 주제에 어디서 배짱이 그렇게 세졌어? 그때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분자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몰래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기요, 제 딸한테 왜 그러세요? 분자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한별은 깜짝 놀라며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한별이 혼자 고생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분자는 휠체어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금자를 향해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한별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윽박지르세요? 할머니는 누구시고 왜 끼어들어요? 저는 한별이 어머니입니다. 제 딸이 당신네 아들과 만난다고 했을 때부터 불안했는데 역시나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분자의 당당한 모습에 금자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무슨 상황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가난하다고 집이 반지하라고 우리 한별이를 모욕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분자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공개적인 장소예요. 이런 얘기는 공개적인 장소라서 더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별이는 비록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그런 아이를 가난하다는 이유로 모욕하는 건 잘못된 일이죠. 분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신념이 가득했습니다. 한별은 눈물을 참으며 분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한별아, 고개 들어.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은 없어. 부끄러운 건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마음이야. 한별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자회에 참여한 상인들과 봉사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 아가씨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를 위해 얼마나 뛰어다녔는데. 맞아, 진짜 성실하고 착한 아이야. 사람들의 증언에 금자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상황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강도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서한별 씨는 저희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직원입니다. 오늘 바자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한별 씨의 능력 덕분입니다. 회사 직원이라고요? 금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네, TNS 그룹 비서실장 강도훈입니다. 강도훈이 명함을 건네자 금자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TNS 그룹은 그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히는 저희 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강도훈의 말에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한별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윤태산이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자와 한별이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한별이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도훈, 저 할머니는 누구인가? 윤태산이 옆에 있던 다른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별 씨의 양어머니라고 합니다. 정분자 씨라고. 윤태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자라는 이름에서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한편 한별은 분자를 휠체어에 앉힌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바자회에 소란을 피워서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한별 씨, 잠깐만요.
강도은이 한별을 불렀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도 한별 씨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강도은의 말에 한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금자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민수와 시아버지를 재촉했습니다. 우리도 가죠. 여기 있을 이유 없어요. 하지만 민수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별을 향한 미안함과 아쉬움이 교차했기 때문입니다. 한별아, 민수 씨, 안녕히 가세요. 한별이 차갑게 인사하자 민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별은 분자와 함께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바자회의 성공적인 진행, 예상치 못한 금자와의 만남, 그리고 강도은의 도움까지. 한별아,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어머니, 내가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뻤어. 분자의 말에 한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한별아, 그 회장님이라는 분, 왜 너한테 그렇게 관심을 보이실까? 분자의 질문에 한별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둘 다 알지 못했습니다. 윤태산이 한별에게 관심을 보이는 진짜 이유를, 그리고 그 관심이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무언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자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별은 다시 사회복지관으로 돌아가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감이 맴돌았습니다. 바자회에서 벌어진 일들, 특히 민순의 가족과의 만남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민순의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동네에 돌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을 준비하고 있던 한별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을 정도였습니다. 한별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많이 조용해지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한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바자회에서 보여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런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별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오후 늦은 시간, 복지관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던 한별에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은이었습니다. 바자회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어서 한별은 조금 놀랐습니다. 강 실장님,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셨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별은 강도은을 따라 복지관 앞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강도은은 여전히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한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윤태상과 TNS 그룹에서 자신을 도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바자회도 끝났고 사실 급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내일 중요한 외국 바이어들이 방문할 예정인데 갑작스럽게 전문 통역사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통역뿐만 아니라 국제 비즈니스 매너를 아시는 분이 필요한데 한별 씨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 통역사가 아닌데요.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바자회에서 보여주신 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강도은의 진심 어린 부탁에 한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한별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지관에서 한 달 받는 급여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분자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마다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TNS 그룹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강도은이 건넨 자료를 받아든 한별은 그날 밤 늦게까지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회사 소개 자료를 꼼꼼히 읽고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TNS 그룹 본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40층 높이의 웅장한 건물에 처음 들어선 한별은 잠시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고층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바이어들과의 중요한 미팅이 몇 시간 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전문 통역사가 연락이 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전문 통역업체에서도 급하게 대체 인력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서한별 씨는 도착했나? 네,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한별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윤태산이 처음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순간 윤태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별의 눈매, 코끝의 작은 점, 심지어 걸음걸이와 말하는 투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그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한별입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산입니다. 오늘 급하게 부탁드려서 죄송하고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윤태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떨리는 것을 한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강도원은 회장의 미묘한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했습니다. 오전 11시 간단한 리허설이 진행됐습니다. 한별은 회사 소개 자료를 검토하며 핵심 내용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예상 질문들에 대한 영어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바이어들이 특별히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나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지역사회 상생 방안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한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자회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라면 제가 실제 경험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미국 바이어들이 도착했습니다. 존슨이라는 대표와 함께 온 팀은 업계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존슨은 한국 기업들과의 거래에서 항상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미스터 존슨, 웰컴 투 코리아. I am 윤태산, CEO 오브 TNS 그룹. 윤태산이 영어로 인사했지만 발음과 문법이 다소 어색했습니다. 존슨이 살짝 눈썹을 찌푸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I understand you have a business proposal for us. We are very interested in exploring new partnerships. 존슨의 빠르고 유창한 영어에 회의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준비된 통역사가 없어 원활한 소통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몇몇 임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한별이 차분하게 나섰습니다. 미스터 존슨, 웰컴 투 서울. I am 한별, and I will be your interpreter today. Shall we start with a brief introduction of our company? 한별의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영어에
존슨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오, 유어 잉글리시 이즈 익셀런트. 예스, 플리즈 프로시드. I am very curious about your company's approach. 한별은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지역 상생 모델에 대해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Our local partnership model is based on mutual benefit and long-term sustainability. We don't just buy product. We invest in local communities and create ecosystems that benefit everyone. 존슨이 관심을 보이며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That's very interesting. Can you give me a specific example of how this works in practice? 한별은 바자회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For example, last week we held a community bazaar where local merchants volunteered and our company worked together. Not only did local merchant income increase by 30%, but we also created a sustainable network for future collaboration. 30%? That's very impressive. How did you achieve that? 존슨이 감탄하며 팀원들과 의미 있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별은 계속해서 한국의 상생 모델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조리 있게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통역을 넘어서서 전략적인 비즈니스 제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We believe this model can be applied globally, especially in markets where local community support is critical for long-term success. 존슨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I completely agree. This approach perfectly aligns with ou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goals and sustainability initiative. 미팅이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한별의 뛰어난 소통 능력과 깊이 있는 비즈니스 이해도에 바이어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통역사의 역할을 넘어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스 한별, I must say, your presentation is one of the most impressive and convincing I've heard in Korea. Thank you very much, Mr. Johnson. It's my pleasure to share our company's vision and mission with you. 미팅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존슨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We would like to sign a long-term purchasing agreement with your company. This partnership has tremendous potential. 회의실 안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태사는 한별을 별도의 응접실로 불렀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모두 나간 조용한 공간에서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중요한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을 겁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태사는 한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 기억 속 그 사람과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가족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적은 없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한별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그냥 어머니께서 혹시 당신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지 해서요. 양어머니께서는 제 친부모님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너무 아픈 기억이라고 하시면서 윤태산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강도은이 옆에서 지켜보며 회장의 감정 변화를 예민하게 느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특별한 물건이나
기념품 같은 걸 가지고 계시는지요? 물건이요? 한별이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별 모양 펜던트 같은 거 말입니다. 윤태산의 구체적인 질문에 한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네, 있어요. 양어머니께서 제 친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거라고 하시면서 윤태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한별이 보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때 한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수라는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받겠습니다. 한별아, 정말 미안한데. 혹시 지금 시간 있어?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매우 다급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우리 회사에 정말 큰 문제가 생겼어. 주요 거래처에서 납품 대금을 갑자기 못 준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한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수와 그의 가족, 특히 박금자와 거리를 두고 싶었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야. 한별아, 내가 혹시 아는 사람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민수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만나서 들어볼게요. 정말 고마워, 한별아. 내가 너한테 부탁할 자격이 없는 줄 알지만. 전화를 끄는 한별이 윤태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윤태산이 잠시 망설이더니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한별이 나간 후 강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까부터 많이 동요하시는 것 같은데. 도훈, 방금 그 사람 전화 내용 들었나? 네, 누군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봐.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은밀하게 도와주도록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도훈이 나간 후 윤태사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젊은 날의 연인과 갓난아기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고 아기는 작은 별 모양 펜던트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일까? 윤태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별은 민수를 만나러 가는 지하철 안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수네 가족, 특히 박금자가 자신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을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모른 채 하는 것도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았습니다. 선한 마음을 잃으면 안 돼. 양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잖아. 미워할 이유가 있어도 도와야 할 때는 도와야 한다고. 한별은 마음을 굳게 먹고 민수와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오늘 보여준 뛰어난 능력이 더 큰 기회의 문을 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윤태산의 관심이 단순한 비즈니스상의 호의를 넘어선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수네 회사의 위기는 단순한 자금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훨씬 복잡한 상황이 숨어 있었고 한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명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별이 민수와 만난 곳은 그들이 처음 데이트했던 작은 카페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따뜻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이번 만남은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민수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모습이었고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별아, 와줘서 정말 고마워.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요. 한별은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객관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주로 거래하던 대형 건설회사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고 해. 이미 납품한 자재비 3억 원을 못 받게 됐어. 계약 파기 사유가 뭔데요? 품질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클레임이 없었거든. 뭔가 이상해. 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한별은 단순한 사업상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은행에서 대출 만기를 앞당긴다는 거야. 원래 내년까지 여유가 있었는데 갑자기 다음 달까지 상환하라고 해. 그럴 권한이 은행에 있나요? 조건부로 되어 있었어. 회사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별은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 인위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나요? 사업상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라든지. 그게 민수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최근에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몇 군데와 문제가 있었어.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을까봐. 한별은 박금자의 성격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당장 3억 그리고 대출 상환까지 하면 총 10억 정도 필요해. 한별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민수 씨,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직접 도울 수 있는 규모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별이 잠시 망설이더니 윤태산의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중간에서 연결해 드릴 수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장은 못하지만. 정말? 한별아, 제발 부탁해. 나 혼자 문제가 아니야. 우리 회사 직원들, 가족까지 생각하면. 민수의 간절한 부탁에 한별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일단 알아볼게요. 하지만 기대는 너무 하지 말아요. 카페를 나서며 한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윤태산에게 이런 개인적인 부탁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별은 분자가 입원한 병실을 찾았습니다. 분자는 많이 회복되어 곧 퇴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별아, 오늘 하루는 어땠니? 좀 복잡한 하루였어요. 한별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TNS 그룹에서의 통역 일, 그리고 민수의 부탁까지. 그 회장님이라는 분이 너한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니. 분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한별아, 혹시 그분이 너의 별 펜던트에 대해서 물어보셨다고 했지? 네, 어떻게 아시는지 궁금했어요. 분자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한별아, 어머니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 친어머니 말이야. 사실은 분자가 말을 망설이는 사이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은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늦은 시간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TNS 그룹 강도은 실장님이세요. 분자가 강도은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혹시 윤태산 회장님과 함께 계신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시는지. 분자와 강도은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별은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궁금해했습니다. 어머니, 강 실장님을 아세요? 아니야. 그냥 유명한 분이니까. 분자가 얼버무렸지만 강도훈은 분자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이전에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분자 씨 맞으시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분자가 당황하는 모습에 한별도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인가요? 그때 강도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급히 찾으시네요. 한별 씨, 잠깐 밖에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한별이 강도훈을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통역건으로 정식 제안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정식 제안이요? 저희 회사 전속 통역 컨설턴트로 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월급여 500만 원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요. 한별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재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오늘 보여주신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강도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도 한별 씨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요? 자세한 건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한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좋은 기회이긴 했지만 왜 자신에게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회사 거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회장님께서 검토해보고 계십니다. 내일 함께 답변 드릴게요. 강도훈이 떠난 후 한별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분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강 실장님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한별아. 분자가 한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 친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야. 사실은 분자가 말을 하려는 순간 병실 밖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환자분 휴식을 위해 보호자분들은 나가주세요. 어머니, 내일 다시 와서 들을게요. 한별이 일어서려 하자 분자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별아, 조심해.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자신을 잃지 말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다 얘기할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별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윤태산의 특별한 관심, 분자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상황들. 그날 밤 한별은 오래된 서랍에서 별 모양 펜던트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작고 소박한 펜던트였지만 유일하게 친어머니와 연결해주는 물건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한별은 펜던트를 목에 걸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 같았습니다. 한편 TNS 그룹 회장실에서는 윤태산이 밤늦게까지 오래된 자료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의 기록들, 그리고 가슴 깊이 묻어둔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습니다. 도훈, 정분자라는 이름. 확실한가? 네, 회장님. 한별 씨의 양어머니가 정분자 씨 맞습니다. 윤태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은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다. 윤태산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여 년 전의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별 모양 펜던트 하나가. 정말 내가 돌아온 건가? 윤태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별은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별 모양 펜던트를 목에 걸고 거울을 바라보며 분자가 어제 하려던 말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TNS 그룹 본사에 도착한 한별은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강도은이 최고층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겁니다. 회장실에 들어선 한별은 윤태산이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무언가 깊은 고민과 결단이 느껴졌습니다. 오셨군요. 윤태산이 돌아서며 한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매우 진지하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오늘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한별이 소파에 앉자 윤태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윤태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어제 민수 씨 회사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사해 본 결과 단순한 사업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있어요. 한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회사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부동산 개발 관련 이권 다툼이 있었고요. 그럼 민수 씨는 억울하게 당한 거네요. 네, 저희가 중간에서 중재해서 해결해 드렸습니다. 납품 대금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고 은행 대출 문제도 정리됐습니다. 한별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윤태산이 잠시 망설이더니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태산이 봉투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한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갓난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한별이 사진을 자세히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가 목에 걸고 있는 펜던트가 자신이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펜던트가, 그 아기가 당신입니다. 윤태산의 말에 한별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당신의 친아버지입니다. 한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태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수가. 어떻게. 윤태산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여 년 전 저는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별이와 사랑하는 사이였죠. 별이요? 네, 이름이 김별이었어요. 그래서 당신 이름도 한별인 거고요. 윤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사이에 별이는 출산 중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별이는 당신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당신을 돌봐준 사람이 정분자 씨였어요. 그럼 양어머니는 원래 별이의 친구였습니다. 별이가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분자 씨에게 부탁했던 거죠. 한별이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급히 돌아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별이는 떠났고 당신은 분자 씨와 함께 사라진 후였어요.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윤태산의 표정이 괴로워졌습니다. 찾았습니다. 미친 듯이 찾았어요. 하지만 분자 씨가 의도적으로 숨겼던 것 같아요. 아마도 당시 제가 사업 초기라 불안정했고 당신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한별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 것도 처음에는 우연이었어요.
병원에서 당신이 노인을 도우는 모습을 보고 별이가 떠올랐죠. 그 후 조사를 해보니 정말 제 딸이었습니다. 윤태산이 서랍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꺼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은밀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29.9% 일치입니다. 한별이 결과서를 받아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회장님의, 네, 제 딸입니다. 제가 평생 찾아 헤맨 딸이에요.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별은 갑작스러운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워했고, 윤태사는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은 후에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양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 건가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어제 강도은을 보고 놀란 이유도 그것 때문일 겁니다. 한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양어머니를 만나봐야겠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겠습니다. 한별아. 윤태산이 처음으로 한별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늦게야 찾아서 정말 미안해요. 한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한별이 처음으로 윤태산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윤태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별아, 이제 아버지가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그동안 혼자 고생한 것 정말 미안해요. 한별이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강도은이 함께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별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니. 회장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찾으셨는지 모릅니다. 특히 한별 씨를 처음 보시던 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강 실장님은 언제부터 아셨어요? 확신한 건 어제입니다. 정분자 씨를 뵈고 나서요. 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그 이름이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한별은 분자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분자는 한별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한별아, 벌써 알게 됐구나. 분자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제 친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한별아, 앉아라.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설명해 줄게. 분자가 한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별이는 내 절친한 친구였어. 그 사람이 윤태상과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럼 왜 별이가 너를 낳고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윤태사는 외국에 있었어. 연락도 잘 안 됐고. 분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별이는 마지막 순간에 나한테 부탁했어. 만약 자기가 못 살아나면 너를 잘 키워달라고. 그리고 윤태산이 안정될 때까지는 숨겨달라고. 어머니가 그런 유언을. 별이는 윤태산이 사업 초기라 불안정한 상황인 걸 알고 있었어. 내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거야. 한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숨기고 키우신 거군요. 처음에는 몇 년만 그럴 생각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정이 들었고 윤태사는 점점 더 큰 사람이 되어갔어. 그러다 보니 더욱 말하기 어려워졌지. 분자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한별아. 어머니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한별이 분자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이제 너는 아버지한테 가야 해. 그게 맞는 일이야. 어머니와 헤어질 수는 없어요. 어머니도 함께 가면 안 되나요? 분자가 한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 그날 저녁 윤태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한별과 분자를 만났습니다. 3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재회였습니다. 분자 씨,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아니, 태산아. 정말 오랜만이야. 윤태산이 분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키운 게 아니야. 한별이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 한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네요. 윤태상과 분자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사흘 후 TNS 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긴급히 소집됐습니다. 외국계 투자 펀드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을 외국 자본이 삼키려는 시도였습니다. 한별은 윤태산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용한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복지관에서의 일도 계속하고 있었고 분자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상태였습니다. 한별아, 오늘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할 것 같다. 윤태산이 한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참석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당신이 제안한 지역상생 모델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주주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셨으면 해요. 한별은 부담스러웠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민순의 가족에게도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회사 문제는 해결됐지만 박금자가 관련된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금자가 투자했던 개발 사업이 완전한 사기였고 그녀는 피해자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인 가해자 위치에 놓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당황하며 금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분명히 확실한 투자라고 했는데. 금자는 이번 일로 재산을 거의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순의 가족이 절망에 빠진 바로 그 순간 한별이 찾아왔습니다. 한별아, 내가 여기 왜? 민수가 놀라며 한별을 바라봤습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고 싶어서 왔습니다. 금자가 한별을 보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비웃으러 온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도우려고. 도와? 지금 내가 대기업 회장 딸이라고 해서 우리를 동정하러 온 거야? 금자의 날선 말에 한별은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도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다고? 내가 우리한테 어떤 대접을 받았는데. 금자가 소리를 지르자 한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과거의 일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해결책을 찾는 것이에요. 한별은 금자가 처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피해 배상 문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금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사람은 미워할 이유가 있어도 도와야 할 때는 도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한별의 말에 금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주주총회 당일 TNS 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주주들과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외국계 펀드의 적대적 인수 시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논의할 안건은 단순한 기업 인수 문제가 아닙니다. 윤태산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 철학과 사회적 가치를 지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때 강도훈이 윤태산에게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민순의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급보였습니다. 윤태산은 잠시 고민하더니 마이크를 잡고 예상치 못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오래 숨겨온 죄가 있습니다. 회장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회장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딸이 있어요. 카메라들이 일제히 객석을 훔쳤고 한별에게 집중됐습니다. 그 딸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업의 가치는 이익 추구가 아니라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요. 한별이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누구의 원한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한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지켜야 할 어르신들, 일터,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별은 차분하게 지역상생 모델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외국 자본의 인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별의 제안이 표결에 붙여졌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적대적 인수 시도는 막아냈고 동시에 더 큰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태산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법정관리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상생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한 만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발표로 민순의 회사를 비롯한 여러 중소기업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한별은 병원으로 분자를 찾아갔습니다. 분자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퇴원이네요. 응,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금자가 들어왔습니다. 금자는 한별을 보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한별이 재빨리 금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 민수 씨와 제가 다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언제나 제게 소중한 분이에요.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별아, 어머니와 함께 밥이나 해 먹을래? 한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후 동네 경로당에서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별과 금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별아, 이 할머니들 밥 더 드릴까? 네, 어머님. 많이 드세요. 금자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체면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수도 가끔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한별과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한별아, 정말 고마워. 우리 어머니를 변화시켜줘서. 민수 씨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저녁 무렵 한별은 윤태상과 분자와 함께 소박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한별아, 행복하니? 분자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윤태산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한별아, 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지원해 줄게. 아버지,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아요. 사람들을 도우는 일, 함께 성장하는 일. 이게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한별의 말에 윤태상과 분자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한별은 창가에서 별 모양 펜던트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도 만났고, 양어머니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저를 미워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가족이 됐어요. 한별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가난과 부, 혈연과 인연을 넘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레이션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별은 그 진실을 온몸으로 보여주었고 마침내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결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로 이어지기도 하는 법입니다.